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비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이른바 복비, 즉 중개 수수료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이 지난해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거래가 드물었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해도 올해 매매량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국토부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연립과 다세대가 대거 들어선 서울 강서, 도봉, 금천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기 외곽에서도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두천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올해 1월 기준 35.4% 급등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이 지난해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과거 아파트 거래 절벽이 크게 대두된 2019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는 3만 200여 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은 5만 9천여 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48% 줄어든 것입니다. 올해 7월과 8월의 매매 거래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 차이가 3만 건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드물었던 2019년과 비교해도 올해 매매량이 더 적습니다. 2019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3만 5,300여 건이 매매됐습니다. 당시보다 올해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 감소가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5월 매매량은 4,800여 건이었으나 6월에는 이보다 적은 3,9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도 3,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규제가 거래 절벽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매물이 나올 퇴로를 막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시장 상황을 바꿀 변수가 없어 이 같은 양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수급 지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107.9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2를 기록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8월 첫째 주 107.1을 기록했던 전세 수급 지수도 104.7로 급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수급 지수 하락의 배경으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지역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모두 각각 101.1과 100.9를 기록해 역대 최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매매와 전세 모두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으로 최근 아파트 대체 상품격인 연립과 다세대가 대거들어선 서울 강서, 도봉, 금천구에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거래 2천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가 전세가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에 달했습니다.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100가구 중 82가구가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도봉구는 40건 중 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가 22건에 이르렀고 금천구는 121건 중 62건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51.2% 수준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의 경우 아파트만큼 매매가 쉽지 않고 시세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경기 외곽에서도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동두천시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84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622만 원에서 35.4% 급등한 것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북쪽 끝인 동두천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도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는 올해 1월 18일 1억 9천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달 12일에는 3억 2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이는 1억 3천만 원 오른 것입니다. 서울 거주자들의 동두천 아파트 매입 건수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동두천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50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8건보다 331.4%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가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법 시행 당시 보증 가입 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매매 가격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흥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살피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했지만 천장이 어딘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3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폭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3주차에 0.4% 올랐습니다. 2주차에는 0.39% 올랐습니다. 0.4%에 달하는 상승률은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달 1주차에 0.37% 오르면서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최고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0.21%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률은 0.2%였는데 오름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거래 활동은 대체로 감소했지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방배 신동아 아파트와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되고 잠실 주공 5단지 교육 영향평가도 통과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재건축과 인기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0.32% 뛰었습니다. 상계동의 구축단지와 공릉동, 월계동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도봉구도 0.29% 상승했습니다. 0.3%에 육박합니다. 도봉구는 창동과 방학동의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중랑구는 0.21% 올랐습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0.25% 상승했습니다. 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방이동과 잠실동, 가락동 재건축과 인기단지 중심으로 0.24% 올랐습니다. 서초구도 0.24% 상승했습니다. 반포동 재건축 단지와 방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는 둔촌동, 고덕동, 길동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0.24% 상승했고 관악구도 신림동과 봉천동이 상승을 견인해서 0.24%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밖 수도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 올랐습니다.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2주차 경기도의 가격 상승률은 0.49%였습니다. 반면 인천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달 2주차에는 0.43% 올랐는데 3주차 들어선 0.41%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전주 대비 0.59% 올랐습니다. 교통개발 소식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와 연수동, 청학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0.21% 상승했습니다. 2주차와 상승률은 같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2% 올랐습니다. 부산이 0.27% 뛰었습니다. 해운대구가 0.54% 상승했는데 좌동 신도시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세종시는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 0.06% 떨어졌습니다. 매물 누적이 지속되면서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 올랐습니다. 2주차 상승률과 같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상승세가 강해졌습니다. 2주차에는 0.26% 올랐는데 3주차 들어서 0.27%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0.16%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2주차와 같습니다. 여름 비수기인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대체 휴일이 겹치면서 거래 활동은 감소했지만 학군이나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0.2% 뛰었습니다. 하계동과 상계동 재건축, 월계동 중저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종로구는 0.17% 상승했습니다. 종로구 내에서 비교적 저평가된 평동과 명륜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가 0.2% 뛰었습니다. 거여동과 신천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0.17% 상승했습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의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잠원동과 서초동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동작구도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노량진과 사당동을 중심으로 0.19% 올랐습니다. 구로구도 0.15%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3주차 전세 가격 상승률이 0.32%를 기록했습니다. 2주차 0.3%보다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흥시가 0.64% 올랐습니다. 은계지구와 정왕동에서 중저가 단지에 수요가 유입했습니다.
안성시는 0.58%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이 나타나자 전셋값도 뛰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는 고잔동과 초지동의 역세권 인근 주요 단지 위주로 0.52% 올랐습니다. 인천은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2주 차에는 상승률이 0.3%였지만 3주 차에는 0.29% 기록했습니다. 연수구는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학군이 우수한 송도 신도시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0.56% 뛰었습니다. 계양구는 계산동과 효성동 구축 위주로 0.4% 상승했습니다. 지방 전세 가격은 0.14% 상승했습니다. 2주차 변동률 0.16%에서 오름세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12% 올랐습니다. 대전이 0.24% 상승했습니다. 대전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구가 교육 환경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0.32% 올랐습니다. 대덕구도 0.31% 상승했습니다. 거주 여건이 준수한 석봉동의 신축 단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전세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낙폭도 커졌습니다. 2주차 하락률은 0.03%였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와 더불어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나타나면서 세롬동과 한솔동 등 가격이 높은 지역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연일 오르면서 주거 불안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은 외면한 채 공공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웅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웅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서 청약 일정이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경기 과천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짓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가 2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민간 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되고요. 총 659가구 규모입니다. 1순위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18가구입니다. 나머지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중심 상권과 가까운 편이고 평촌 인덕원 상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과천 봉담간 고속화도로, 47번 국도 같은 광역교통망이 가깝습니다. 또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 개통될 예정입니다. 단지는 남동향 위주로 배치되고요. 다수의 세대가 포베이 설계 그리고 판상형 타입으로 조성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제외하면 100% 지하주차장으로 지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가련동과 문원동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하는 대규모 공공 택지 지구인데요. 약 135만 3,100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같은 주거시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 같은 지식기반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이 구축됩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준강남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집값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갈까요? 네, 다음에는 인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효성동에서 124가구 규모의 계양 서해 그랑블 더 테라스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3층까지 높이로 지어집니다. 시공사는 서해 종합건설입니다. 평형대는 모든 가구가 전용 84제곱미터로 공급되는데 타입이 많습니다. A부터 L타입까지 12개 타입으로 나옵니다. 이 아파트는 테라스형 아파트라는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전용 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 외에 테라스 같은 서비스 면적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 면적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서 같은 비용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 이목을 끌만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입지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주변에 효성초와 효성중, 경인교대 부설초, 효성동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 학교가 많습니다. 대형마트와 체육공원, 체육관 등의 편의시설도 인근에 있습니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IC와 경인고속도로 부평 IC가 가깝고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도 가깝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마당과 휴식을 위한 정원 공간도 마련됩니다. 청약은 8월 24일입니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네, 뭐 학군부터 녹지, 상권, 그리고 강남으로서의 접근이 좋은 과천에서 청약단지, 그리고 테라스가 가장 눈에 띄는 또 인천에서의 청약단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의 청약단지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지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입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양산 코아루 에듀타운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총 225가구 규모입니다. 평형대는 전용 59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조성됩니다. 단지 앞에는 천성초등학교를 비롯해 웅상중, 웅상여중, 웅상고가 위치합니다. 이에 학세권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 여러 체육시설을 갖춘 웅상체육공원도 가깝습니다. 2023년에는 웅상 센트럴파크도 완공 예정입니다. 양산과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확정돼서 인접한 광역시로 이동하기도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또 부산 1호선 연장선인 양산도시철도가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조성되는 웅상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산시도 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정주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부경찰서와 동부소방서, 보건소 등이 마련될 전망인데요. 이런 행정타운은 2024년까지 모습을 갖출 전망입니다. 청약은 8월 24일이고요.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네. 웅상 지역, 좀 이름이 귀엽기도 합니다.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서 웅성웅성해지지 않을까. 너무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역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엔 충남 아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아산 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 아파트가 분양합니다. 총 822가구 규모로 공급이 되고요. 이 중에 719가구가 전용 84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는 라인건설입니다. 이 아파트 인근에는 이미 이지더원 브랜드 단지가 5천여 가구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총 8천여 가구의 이지더원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 중심 상업지구의 생활 편의시설도 단지에서 가깝습니다. 교통망으로는 KTX 천안 아산역이 인근이고 34번 국도와 북천안 평택고덕 IC를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요. 입주자 당첨일 이후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1평이죠. 평당 900만 원 초반대의 분양가로 책정이 됩니다. 1순위 청약은 8월 24일이고요.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청약이 기다리고 있는 청약 시적이 되는 또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하는 단지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또 지방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광주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광주에 당첨자 발표 예정된 단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상무역 단지가 25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373가구 규모로 지어지고요. 건설사는 진흥기업과 효성중공업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19제곱미터로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현관 클린 시스템과 이 중문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내부 인테리어들이 좀 눈에 띄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지적인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지상의 특징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광주 서구의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데요.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2023년에 2호선이 개통되면 환승도 가능합니다. 주변으로는 상무초등학교와 상무중,
치평중, 전남고, 상무고 같은 초중고교가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무지구에 이미 기반이 마련된 여러 상업시설도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당첨자 발표에 관해 알아두시면 좋을 소식이 또 있는데요. 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에서는 당첨자 중 70%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을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청약 경쟁이 워낙에 치열해서 가점의 중요성이 높은데 이 추첨제 물량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2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 바로 살펴볼까요? 네, 이번엔 전남 쪽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수에서 이 금호 어울림 오션 테라스가 26일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이 단지는 162가구 규모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90가구, 89제곱미터가 36가구, 101제곱미터가 36가구로 구성됩니다. 전 세대가 테라스 설계가 적용된 타운하우스 단지입니다. 이 중 전용 110제곱미터 면적대는 복층 설계가 적용된 점도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조망입니다. 이 단지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입지에 위치합니다. 네. 오션뷰죠. 단지 밤바다 앞에 여수 밤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아, 부럽네요. 네. 네, 단지 앞에 이 다른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바다 조망이 영구적으로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네. 단지 주변으로는 개발 소식이 여러 대기 중인데요. 이 소호동과 웅천동을 잇는 해상교량이 내년 7월에 개통 예정이고요. 단지에서 1km 이내에는 3,140가구가 입주할 소재지구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단지에서 학교까지 스쿨버스를 운행할 계획도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는 2023년 5월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그리고 당첨자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뭐 이름에서부터 오션 테라스잖아요. 집에서 충분한 휴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주도 청약 시장이 참 바쁘게 돌아가네요. 지금까지 김흥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김흥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